결혼식장은 축복과 웃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딸의 결혼식장은 충격의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리던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의 빛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맑게 씻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호텔 예식장 로비의 대형 유리창에는 연분홍 난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자는 두 손으로 작은 클러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로션 향이 은은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떨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한 박자씩 비껴 뛰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은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주 얇게 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거울 앞에 앉은 민지가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비즈가 촘촘히 박힌 드레스가 어깨에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허리 뒤에서 리본이 넓게 꽃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릴 때부터 웃을 때 입꼬리보다 눈꼬리가 먼저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 버릇 하나만으로도 은자는 삶을 버텼습니다. 엄마. 민지가 입술을 오므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은자는 딸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가볍게 흥분이 올라온 손등은 따뜻했고 피가 고르게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다. 그거 하나만 잊지 마. 알죠? 근데 엄마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민지가 장난스럽게 눈을 굴렸습니다. 내가? 에이. 은자는 허리를 펴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끝에 붙은 긴 그림자는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랑 현우가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눈빛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온 듯 어깨가 반듯했고 웃을 때 잇몸 한쪽이 살짝 보였습니다. 은자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잇몸이 보이는 웃음은 사람의 안쪽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현우가 공손히 허리 숙였습니다. 부탁해요. 우리 민지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은 늘 쉬운 듯해도 늘 어려웠습니다. 자식의 등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찢겨나가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은은했고 풀일 달린 천이 천장에 파도처럼 걸렸습니다. 바이올린이 전주를 깔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엄숙해졌습니다. 은자는 부케에 달린 작은 흰 리본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정이 완성되는구나. 중얼임이 목젖에 걸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시간의 골목들이 한 번에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아버지 태수의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검은 턱시도 안에서 더 말라 보였습니다. 오래된 위엄 그리고 늘 성실했던 삶이 남긴 핏기 없는 볼. 그래도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우리 딸. 태수는 입술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은자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수분이 눈에 차오르는 걸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주례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이 서로를. 그때였습니다. 쿵. 예식장 뒤쪽 문이 심하게 열렸습니다. 작은 흔들림이 파도처럼 좌석 사이를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명이 흔들리진 않았는데 은자에게는 전체 조명이 한순간 낮아졌다가 다시 켜지는 듯 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정수리 가까운 곳에서 머리색이 옅게 빠졌고
어깨가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와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더니 마이크도 없이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잠깐만 멈춰 주시겠습니까? 웅성거림이 파동처럼 번졌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제지하려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우도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그 남자의 눈을 보는 순간 뱃속의 공기가 미세한 가루로 분해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목이 타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 봤던 눈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기찻길 아래에서 흙탕물 튀던 스니커즈 옆에서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던 그 눈. 누구십니까? 사회자가 겨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몇 걸음 나아왔습니다. 봉투 모서리가 손에서 구겨졌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이 자리에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보안팀 모셔내세요.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그 남자에게 빨려 들어간 뒤였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박성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신부님, 미안합니다. 오늘 같은 날 이런 말을 하게 돼서. 하지만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어설픈 몸짓으로 서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는 아주 조금 둥글었습니다. 뒤로 흐릿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청년다방. 은자는 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탁자 모서리에 누군가 손톱으로 그어둔 작은 상처. 다방 유리문에 비치던 낡은 전봇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소금물처럼 목구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사회자가 바라본 곳으로 모두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박성우가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김은자 씨입니다. 세상이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은자는 일어서려다가 그대로 붙박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박성우가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김은자 씨입니다. 세상이 잠시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당신을 모릅니다. 태수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다 모른다로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민지 양의 친아버지입니다. 쾅!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비수처럼 탁자 사이를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민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현우가 반사적으로 민지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줄에는 손에 쥔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맡은 작가는 셔터를 누르려던 손을 허공에서 말아쥐었습니다. 무슨 헛소리. 신랑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 오늘이 아니었겠죠. 박성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동의서, 사본이라고 찍힌 서류, 그리고 수십 년 전 주소가 적힌 낡은 편지 몇 장이었습니다. 이건 오래전에 제 편지들입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고 제가 겁이 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자는 한 발자국 나섰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숨겨온 시간이 목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은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이라서입니다. 박성호도 낮게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아니면 다시는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비겁함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더 이상 혼자만의 죄로 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은자를 불렀습니다. 단 한 음절이었지만 그 안에 어릴 적부터 쌓인 모든 신뢰와 모든 질문,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은자는 민지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처음 기어다녔던 날, 화장실 문고리에 이마를 부딪히고도 울음을 참던 날, 대학 합격 문자를 받고 소리치며 안겼던 밤. 그때마다 은자는 이 아이의 등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감싸야 할까? 어떤 말로 쌓아온 세계를 지켜야 할까? 민지야. 은자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예식장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로 양가 가족과 몇몇만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세상에를 반복했습니다. 음악은 꺼졌고 모니터에는 정지 화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급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태수는 의자에 앉아 허벅지 위에서 두 손을 포개고 있었습니다. 눈은 정면을 보면서도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민지 옆에서 물컵을 건넸습니다. 박성호는 문 가까이에 서서 손에 든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방 가운데 서서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부터 봐야 할지 몰라 천장을 올려다보고 다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저 미안하다. 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민지에게, 태수 씨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 그럼 사실이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 미친 듯이. 세상이 우리 편일 거라고 근거도 없이 믿었지. 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같은 방향을 보지 못했어. 그 사람의 아버지는 빚이 많았고 그 사람은 그 빚을 갚느라 밤마다 공사장에 나갔어. 하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루는 연락이 끊겼고 하루는 술에 취해 다퉜지. 그 사이에 내가 생겼다. 박성호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나는 겁이 났다. 은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비겁했다. 내가 태어나던 해겨울 엄마는 집을 나왔다. 그때 태수 씨가 손을 내밀어 주었다. 아이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약조했다. 지금부터는 우리 같이 살자고. 나는 그 손을 잡았다. 태수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경련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묻지 않은 건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었어. 태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 그거였지. 내가 울면서 문 앞에 선 날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묻지 않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생길 것 같았어. 민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알고 있었어요? 태수는 얇게 웃었습니다. 어렴풋이 너의 생일마다 너의 코웃음 하나하나에서 그러나 묻지 않겠다고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그는 박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을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요. 태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 앞에서 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민지야, 아버지는 한 명이 아니다. 널 키운 아버지, 널 낳게 한 아버지. 둘 다 내 삶의 일부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다.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죠? 결혼식 계속해야 할까요? 대답은 누구도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처음으로 민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지야,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옆에 있을게. 신랑의 어머니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도 충격이 큽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의미가. 신랑의 아버지가 조용히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판단보다도 선택입니다. 박성우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민지야, 내가 오늘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그걸 압니다. 평생 비겁해서 오늘만큼은 비겁하지 않으려 했는데 아마도 최악의 방식이었지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이름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내 앞에서. 그는 봉투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세공 펜던트 안쪽에 아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M. 20살 때 직접 새겼습니다. 바보 같지만 그때는 무엇이든 내 손으로 만들면 다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은자는 그 작은 펜던트를 보며 오래전에 잊었다고 믿었던 감정이 부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삶의 흔적에 대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고집, 청춘의 허세, 두려움과 도망. 그리고 지금, 민지야. 은자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레스 밑단에 손이 닿았습니다. 엄마가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모든 비난을 받겠다. 오늘 결혼을 멈춰도 나는 이해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민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질 만큼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작게 오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사회자가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멘트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늘어지다가 어느 순간 민지가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응, 나는 오늘 결혼하겠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의 눈썹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성우는 봉투를 쥔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태수는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과거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 위에서 내가 자랐고, 내가 사랑을 배웠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사랑과 결혼합니다. 그 사랑은 과거를 지우는 사랑이 아니라 과거까지 끌어안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우가 그 말을 들으며 민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야. 신랑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신랑의 어머니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한숨처럼 말끝을 풀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이후 우리 가족의 식탁에서 이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로를 더 정직하게 대합시다. 박성우는 벽을 짚었습니다. 눈 안쪽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태수가 박성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남자의 손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맞닿았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이 만나는 동안 아무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그 장면을 보며 어쩐지 가슴 어느 부분이 아주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시 음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예식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장례. 하객들의 눈가에는 여러 모양의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훌쩍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조금 더 낮고 따뜻했습니다. 민지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태수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가렸습니다. 박성호는 맨 뒤에 섰습니다. 손에 쥔 봉투는 더 이상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줄에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원래 제가 준비한 말이 있었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선택이 그 어떤 덕담보다 깊다고 믿습니다. 혼인은 과거를 재단에 없애는 계약이 아니라 각자의 과거를 품에 안고 함께 걸어가는 약속입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부 민지 양,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과거와 오늘과 내일을 이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까? 민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현우를 보았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신랑 현우 군. 현우는 웃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반지가 교환되었습니다. 박수는 처음보다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곧 더 큰 울림이 되어 예식장 천장으로 번져갔습니다. 은자는 손을 모은 채 흘러넘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체면도 타인의 시선도 오늘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케이크 커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장난을 치자 민지와 현우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은자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상처는 오늘의 기쁨과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상처가 기쁨을 완전히 덮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쁨 역시 상처를 지우지 못하겠지만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결국 함께 견디는 일에 다름 아니었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갈 즈음 박성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일부러 피하며 뒤편 복도에 섰습니다. 은자 씨.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을 텐데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이에요. 이제부턴 시간에게 맡깁시다. 박성호는 봉투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던 오래된 사진관에서 뽑은 필름이에요. 지워도 괜찮고 버려도 괜찮고 나중에 볼 수도 있습니다. 은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웃었습니다. 민지가 결정할 문제예요. 오늘은 그냥 축하해 주세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이고 멀어졌습니다. 태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 박성호가 멈춰섰습니다. 언젠가 시간 좀 내요. 우리 셋이서 밥 한 끼 합시다. 놀라움이 박성호의 얼굴을 스쳤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예. 그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뉘우침과 안도와 두려움과 감사를 차곡차곡 폭에 넣은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호텔의 조명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테라스 난간 위로 도시의 불빛이 별 대신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드레스에서 갈아입고 간단한 셀프 메이크업을 한 채 테라스에 섰습니다. 은자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딸의 어깨에 재킷을 걸쳐 주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기억하고 싶어요. 울고 싶은 것도 웃고 싶은 것도 다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래. 다 기억하자. 둘은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결혼식장의 꽃향을 조금씩 데려갔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20살을 후회해요? 은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근데 후회만으로는 앞으로 못 가. 엄마는 오늘 엄마의 20살을 내 28백에 건넸다. 그리고 너는 오늘 내 28을 내 30에게 건넬 거다. 민지는 웃었습니다. 이상해요. 막장이었는데 마지막엔 감동이네요. 삶이 늘 그렇지 않겠니? 막장과 감동이 한나란시에 오는 거. 그래서 버티는 거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잘 살아볼게요. 그래. 잘 살아. 내가 내 편이 되어라. 문이 열리고 현우가 나왔습니다. 둘이 뭐해요? 나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민지가 장난스럽게 받았습니다. 현우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내 편이지. 은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라, 신혼부부. 민지가 은자의 팔을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엄마도 얼른 들어가요. 밤 공기 차요. 알았다. 간다. 은자는 홀로 남아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아래 오늘 하루가 낡은 필름처럼 흘러갔습니다. 비밀은 결국 드러났고 드러난 비밀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처난 자리에서 엉켜붙는 살처럼 조금씩 다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회복 따윈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사는 회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본 건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식당의 창가 자리에 세 사람의 그릇이 놓였습니다. 김치가 2접시, 조기구이가 하나, 된장찌개에서 보글거리는 숨이 올라왔습니다. 태수가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들이켰습니다. 은자는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죠. 박성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나는 겁이 났습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컸고 현실보다 내 자존심이 더 컸습니다. 내 아버지의 빚, 내 어머니의 병, 내 어린 자존심. 그러다 모든 걸 놓쳤습니다. 변명입니다. 압니다. 변명입니다. 태수는 묵묵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변명을 갖고 살지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박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말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지를 가끔 멀리서만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태수는 웃었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히. 멀리서만 보겠다는 허락이 왜 필요합니까? 밥도 같이 먹었는데. 박성호의 눈가가 물에 젖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자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식어요. 먹읍시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함이 숟가락 사이를 저벅저벅 건너다녔습니다. 그러나 된장찌개의 짠맛과 구운 생선의 고소함이 서서히 어색함의 등을 밀어냈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평화라기보다 평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세 사람은 조금씩 말이 트였습니다. 박성우는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고 태수는 위험 때문에 못 먹는 음식들을 농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은자는 민지가 결혼식 후 첫 주말에 보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이 장을 보고 둘이 설거지를 하고 둘이 새 이불을 펴는 사진. 사진 속에서 민지는 웃고 있었고 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도 밥합시다. 은자는 둘 사이를 보며 걸었습니다. 봄은 아직 멀었지만 사람들은 겨울에도 길을 걷습니다. 발밑에 얼음이 있을지라도 발을 내밀지 않으면 끝내 어디에도 닿지 못합니다.
오늘 그들은 발을 내밀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밤, 은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박성우가 건네려 했던 봉투 대신 은자는 민지에게서 받은 작은 상자를 올려두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결혼식장에서 떨어진 작은 비즈 하나, 초대장 한 장, 그리고 민지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서로를 속이지 않기로 한 첫날,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겨둘게. 은자는 메모를 오래도록 읽었습니다. 글씨는 깔끔했고 문장 끝에는 작은 하트도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없는 단단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자는 상자를 덮고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은 춥지만 오늘이 끝이라면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일 것입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은자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섰습니다. 예식장 사진사가 마지막에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민지와 현우 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고 양옆에는 은자와 태수, 뒤쪽 맨 끝 조용히 서 있는 박성호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조차 한 발 뒤로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한 발 뒤의 자리가 어쩐지 꼭 맞는 듯 보였습니다. 은자는 속삭였습니다. 잘 살아라, 우리 민지. 그리고 조금 더 낮게 거의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잘 살자. 불을 모두 끄자 집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밀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과해 나와 서 있는 지금 은자는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결국 그 아픔마저 이겨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눈부신 장식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과 매일의 숨과 매일의 손길로 쌓이는 것임을 은자는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을 누이는 동안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햇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면 또다시 누군가는 밥을 지을 것이고 누군가는 문을 열 것이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상처의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진다. 결혼식장에서 드러난 비밀은 모두를 흔들었지만 결국 사랑은 그 모든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숨겨진 상처와 진실이 드러날 때 우리는 흔들리지만 끝내 붙잡을 수 있는 건 사랑과 용기뿐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솔직해지세요. 그 순간 비밀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